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5번째 강의, 사랑과 결혼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호감에서 이렇게 발전한 감정은 이제 친밀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친밀감이 발전하여서 사랑의 감정으로 발전하게 되지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이 시간에는 이성 간의 사랑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면 마음속에서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따뜻함, 푸근함, 그리고 믿음, 희생,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별의 아픔, 상처, 증오, 배신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또한 사랑에는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하여 긍정적인 면을 취하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사랑은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고뇌가 되기도 하여서 많은 노래와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랑은 애착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애착은 신생아가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표상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심리적인 체험이자 사회적 경험이라고 보울비는 말했는데요. 이러한 최초의 친밀 관계는 부모와의 애착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부모는 유아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죠. 아이는 세상에 태어났을 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럴 때 부모가 주 양육자가 아이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기 때문에 신생아는 양육자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과 자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런 상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애착의 중요성을 연구했던 어, 학자는 보울비가 유명한데요.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전쟁 부하들을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음식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우울증이나 신체 발육이 저하되고 또는 많은 아이들이 사망하기도 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어, 아이가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는 데는 애착의 중요함을 이렇게 밝혔죠. 볼베 연구에 착안한 하로우는 원숭이 실험을 통해서 애착의 중요성을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였는데요. 철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엄마에는 우유병을 달아놓고 그리고 헝겊 엄마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철사 엄마에게 우유병을 부착해서 양육을 하고 헝겊 엄마가 있었을 때 어떤 엄마로부터 이렇게 수유를 받았든지 모든 원숭이들은 헝겊 엄마를 또 좋아했고 그리고 철사 엄마에게서 우유를 먹고 나머지 많은 시간들은 헝겊 엄마와 보내고 그리고 또 어떤 공포 상황이 제시가 되면 이 아기 원숭이들은 헝겊 엄마에게 달려간 모습을 이렇게 관찰하였죠. 그래서 하로우는 주 양육자인 엄마와의 피부 접촉을 통해서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이 애착을 통해서 이 원숭이가 안정을 느껴감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음, 이런 애착에는 유형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 애착 유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애착은 생후 1, 2년 내에 자신을 돌보는 양육자와 형성하는 상호적이고 감정적인 유대관계를 말하는데요. 보통은 어머니가 주 양육자가 되는 상황에서는 어머니가 주 양육자고요. 또 요즘은 엄마가 보기 힘들어서 할머니가 이렇게 봐주기도 하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주 양육자가 되기도 하지요. 이런 주 양육자가 초기에 많이 바뀌는 것은 그래서 아이의 애착 형성의 중요한 시기에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생애 초기에 애착이 중요한 이유는 아기의 무력감과 양육자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아기에게 양육자는 생명유지 장치와 비슷하죠. 아이는 어느 것 하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움을 양육자로부터 도움받기 때문에 그 양육자가 자신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소중함 그리고 타인에 대한 그리고 이런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이여도 다 이해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인스워스는 낯선 상황 검사에서 애착의 유형 4가지를 제시하였는데요. 낯선 상황 검사는 아이가 어머니와 떨어질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양육자와의 애착 형태를 4가지로 분리를 하였습니다. 애착 유형의 4가지는 크게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불안정 애착은 다시 저항 애착, 회피 애착, 그리고 혼란 애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또 어머니가 잠시 떠나 있을 때도 적절한 불안을 보이지만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불안이 신속하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아동은 안정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는 아동입니다. 연구에서는 보통 65%의 아동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피애착은 어머니와 이별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돌아와서도 어머니가 다시 안아줄 때 이렇게 안기기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이나 어머니에게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아동의 20% 정도는 이 아동의 회피애착을 보인다고 하네요. 저항의 착은 어머니가 곁에 있는지 또 이렇게 항상 신경을 쓰고 어머니가 잠시 이렇게 떠나는 그런 상황에 극심한 분리불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엄마가 돌아와서 달래도 막 밀쳐내고 저항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런 아동을 저항의 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동은 10 내지 15% 아동에게서 아동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혼란 애착은 이후 연구에서 추가된 이런 애착 유형인데요.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이 결합된 것으로 제일 힘든 아동입니다. 이 아동은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얼어붙은 표정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또 어머니가 안아줘도 이렇게 먼 곳을 쳐다보면서 아이와 애착 형성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아동입니다. 이러한 아동은 연구에서 5에서 10% 정도 이렇게 보여주었다고 하네요. 2005년 우리나라의 연구에서 이렇게 애착 유형을 연구를 하였는데요. 안정애착은 62.9%, 회피애착은 14%, 저항애착과 혼란애착이 11%로 나타나서 혼란애착이 이전의 연구에 비해서 좀 더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양육자의 양육 태도와 애착 유형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어, 안정애착은 어떻게 하면 형성이 될 수 있냐면 어머니가 이렇게 일관성 있는 행동을 통해서 지지적으로 했을 때 안정애착을 형성하고요. 불안정애착은 어머니가 일관성이 없이 변덕스럽게 행동을 하거나 비판적이거나 거부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이런 불안정애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형성된 애착 유형은 성인의 애착 패턴과 상당히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애착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착에는 좀 전에 설명하였듯이 이런 양육자의 이런 일관적인 이런 지지적인 양육 패턴으로 이렇게 애착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도 애착은 형성되기도 합니다. 양육자 조건을 먼저 살펴보면 어떻게 해야 안정애착을 형성이 될지 연구자들이 많이 이렇게 관찰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안정애착을 형성하는 그런 양육자들은 아이가 신호를 보낼 때 일관되게 반응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때 양육자의 이런 태도를 보고 아이는 세상에 대한 2가지 믿음을, 즉 2가지 신뢰를 갖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필요를 언제든지 채워줄 수 있는 양육자에 대한 믿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이의 욕구를 채워준다는 것은 단지 잘 먹이고 입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할로우의 원숭이 실험을 통해서도 어, 그 먹는 것 외에도 정서적인 접촉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는 더욱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양육자가 이런 욕구들을 채워주었을 때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세상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되고 자신은 그럴 만한 이런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아이의 기질입니다. 애착 형성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은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심리학자들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지요. 어, 자녀가 성공했을 때도 이렇게 다시 애착 형성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어머니에게 다 이렇게 어, 다시 애착의 형성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은 너무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렇게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되면서 어머니는 되게 부담을 갖게 되고 아이의 잘못이 나 때문은 아닐지 하면서 많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양육자의 그런 조건 못지않게 아이의 기질도 중요하다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육자가 아무리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애정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어, 많은 그 애착의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부모 밑에서도 자녀들의 그런 어, 패턴의 양육 패턴이 달라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양육자이더라도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양육자의 패턴과 반응이 달라질 수 있죠. 제 아무리 아이를 안정애착으로 키우고 싶어하는 양육자라도 아이가 워낙 까다롭고 예민하다면 엄마는 금세 지칠 수밖에 없고 아이가 편안하고 순한 기질이면 아이는 애착 형성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애착이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안정 애착과 그 성인 애착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인 바슐로무와 미국의 심리학자인 호로이츠는 다음과 같이 성인의 애착 유형을 구분하였습니다. 음,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안정애착형과 불안정애착형으로 세 가지가 이번에는 조금 명칭이 좀 달라졌죠. 거부 회피형, 불안 집착형, 공포 회피형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다시 불안정애착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자기 모형과 타인 모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준비가 안 되니까 이렇게 안 되네. 네 번째 다시. 음, 그러면 이번에는 애착 유형과 성인기의 애착 유형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 바솔로무와 미국의 심리학자 호로이츠는 다음과 같은 성인의 애착 유형을 구분하였습니다. 어, 타인 모형과 자기 모형을 이렇게 크게 나누고 이런 자기와 타인이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 믿을 수 없는 존재인가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안정애착형과 그리고 불안정애착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안정애착형 그리고 불안정애착형은 세 가지로 다시 나누어서 거부회피형, 불안집착형, 공포회피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 부모와 아이 사이에 이렇게 형성된 애착 유형은 아동이 성인이 되어서
친구 사이에 또는 연인 사이에 애착 유형으로 이렇게 다시 확대됨을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안정 애착형은 자기와 타인을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들은 필요하다면 타인에게 의존하기도 하고 타인의 의존을 편안하게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혼자가 되거나 거절을 당할까 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야 되겠다. 연인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의 정도와 친밀의 관계를 회피하는 정도에 따라서 성인기 애착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불안 집착형을 먼저 설명하자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표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안 집착형인데요. 이들은 연인 관계에 대한 불안 수준이 높고 상대방에 대해서 강력하게 집착하는 그런 관계 패턴을 가집니다. 다시 해야 되겠는데.